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세 번째 책.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폴레온 힐 작가님의 책입니다. 아마 좀 성공하기 거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나폴레온 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소개를 잠깐 할게요. 윌슨 대통령 홍보 담당 비서관,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문관 등을 역임을 했고요. 철강왕 카네기 의 제의로 세계 최대 거부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저술하고 가르치고 강연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성공학의 거장이 되었어요. 제가 주변에 좀 성공하신 분들도 부자 되신 분들한테 저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나 골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나폴레온 힐의 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예전에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서 주로 봤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고 이 책이 나한테 정말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일주일 후에 10분 추첨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17가지 원칙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들도록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책은 문답 형식이 아니었거든요. 저기는 질문 답변이라서 의외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새 집을 사고 새 자동차를 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라고 해요. 이게 재테크의 첫 걸음이죠. 내가 왜 돈을 모아야 하는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해서 모으는데 언제 어떻게 돈을 쓸 건지 계획을 가지고 모아야 합니다. 자,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상력, 독립性, 독창성을 갖춰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 외에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에서 Great Opportunity라는 이제 말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계에 도전하고, 한계는 뭐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없어. 에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로맨스, 사랑이 되게 중요하대요. 성공하는데. 로맨스는 용기를 솟아나게 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또한 성공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되어 상상력을 자극하고 적극적이고 독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이도 낳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만 실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다는 거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법니다. 나 혼자 있으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겠어요. 그냥 대충 먹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되겠죠.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목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거나 때로는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SNS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보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이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예의 있는 행동을 할 때 이런 걸 조심하라고 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시선을 돌리거나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거 매우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이야기를 끊고 끼어드는 것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과 같지요. 우리도 모르게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고 알람이 오고 카톡이 오고 그쵸.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중요한 순간에는 핸드백에 넣어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훌륭한 연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나폴레온 힐이 물었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간결하고 적극적이며 비장한 연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래요. 와, 저도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가장 훌륭하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진실한 감정을 실어 말하는 사람을 세상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해줍니다. 진실한 감정.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내가 이런 게 좀 불편하다. 용기 내어서 얘기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악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폴레온 힐은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청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악수는 어떻습니까? 카네기는 멋지게 악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는요, 매력적인 성품의 중요한 요인이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성스러운 것, 남성스러운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카네기가 일용직 노동자였던 가난한 시절에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난이 싫어 못 살겠다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매일 말했다면,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가난이 싫어가 아니라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말에 힘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직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감은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직접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마스터마인드의 원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텔레파시가 있는데 이 텔레파시를 이용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타인의 마음이 열리고 둘 이상의 마음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 텔레파시 통하나요? 정말 친한 친구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데,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요. 자, 당장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과 텔레파시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직감을 확 열어보세요.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은 축복을 하지만 우리는 신이 벌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신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선택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대가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한 결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힐이 물었어요. 카네기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 일에 매진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 중 이런 자세를 갖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돈을 준다고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보상이 없어도 열심히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일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승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된대요. 다 똑같은 월급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승진도 막 시켜주고 보너스도 주는 거죠. 농부가 밭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듯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의 100배 이상의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뿌린 한 알의 씨앗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보상이 없죠. 대가가 없어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100배, 1000배의 결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고 하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나요? 농부는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립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농부가 뿌린 씨앗의 싹을 틔워 곡식으로 여물게 해줍니다. 자연은 농부가 심은 한 알의 씨앗에 수많은 알곡으로 보답해줍니다. 이거는 보상 증가의 원칙이래요. 계속 보상을 증가시켜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연의 풍요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잣돈이 뭐예요? 씨와 같은 돈이죠. 씨를 뿌리면 열매 맺을 때가 옵니다. 개인의 욕구가 성공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제가 이제 뜨문뜨문 요약을 해가지고 휙휙 넘어가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대요. 우리 대부분 욕심 부리지 마라,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강렬한 욕구가 있으면 그것이 정확한 목표로 가시화됩니다. 욕구만큼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욕구가 있다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아, 배고파, 라면 먹고 싶어. 이런 편의점에 달려가서 라면을 사오는 거죠. 아,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욕구가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마스터마인드의 원리를 사용해서 아내의 내조와 타인의 충고를 얻어낼 수 있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 이렇게 같은 마인드를 가진 긍정적인 그룹이 있으면 내조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동차를 생산할 때도 형제, 기능공, 엔지니어들과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구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포드가 그렇게 했대요. 자동차 왕 포드. 자,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고 할 때 뭘 배울 때 부부가 같이 배우는 거 매우 좋습니다. 배우자가 내 편이 돼줄 수 있겠죠. 저는 육아와 재테크 강의를 남편과 많이 같이 들었고요. 책도 제가 이렇게 읽고서 많이 줬어요. 물론 저만큼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함께 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아이를 동반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육아 강의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육아라든가 재테크 강의를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제가 뭘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나도 그랬구나 라는 것을.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부에 대한 욕구가 결합하면 사랑하는 연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부를 얻고 싶다는 강한 욕구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의 축적에 대한 동의가 배로 커집니다. 그 어린 학생들 중에 여자친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어. 나 대학 좋은 데 갈래. 이런 학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한 여자에게 명품백을 선물해주고 싶어. 이런 욕구. 저 여자가 떠나지 않도록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욕구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자도 물론 남자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인정받고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니까 이제 철강에 대한 얘기가 되게 좋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톤당 가격이 $20까지 떨어졌었대요. 처음엔 되게 비쌌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대신에 철강의 용도가 크게 확대되었대요. 자, 용도가 확대되니까 철을 쓰는 데가 늘어난 거죠. 옛날엔 비싸서 못 썼는데 경쟁 업체들도 가격을 내리는 게 득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초기에는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톤당 $130가 갑자기 $20로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결국은 소비자, 노동자, 제조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특징입니다. 일시적인 손해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득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를 키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는 이 농사가 풍년이고 그 다음에는 흉년이고 이런 것들이 사이클별로 돌아가고 있죠. 저축은 자제력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해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돈 역시 예산을 세워 사용합니다. 돈 예산 세우는 법은 내 집 마련 가계부를 참고해주세요. 네. 우선 전체 수입의 5% 미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라고 해요. 소득의 몇 % 저축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50%까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수입이 많지 않거나 지출이 많은 경우는 힘드니까 5%, 10%, 15%라도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잘 나와 있어요. 건강 되게 중요하죠. 제가 아는 성공한 부자들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이신 분들은요. 전부 다 건강해요. 진짜 건강해요. 밤새도 안 아프고요. 체력이 아주 짱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키우려면 뭘 해야 할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라 라고 해요.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지만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식사를 거르는 편이 낫다.
식사 중에 대화는 유쾌해야 하며 서로 긴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식사 도중에 자녀를 훈육하거나 논쟁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항상 즐겁게 식사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뭘 먹을 때는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삼가야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폴레옹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